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에 이어서 2학기 때도 역시 코로나19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큰 추억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간신히 수업만 하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재밌게 여러분들하고 물리학원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교과서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학과 에너지. 1단원은 역학과 에너지라는 단원이에요. 그럼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힘역자, 배울 학자. 그래서 힘을 배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역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걸 직역하면은 그렇고요. 의역을 하면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 뭐냐면은 물리학을 하는 방법을 뜻해요. 물리학을 하는 방법. 그래서 물리학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게 물리학이지? 예. 그래서 우리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철학이었어요. 자연 철학이라고 그래요. 자연 철학이었는데 그 자연 철학에서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왜 그러지에 대한 because 대답을 할 수 있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이렇다고 주장해, 이렇다고 생각해 라는 것은 주장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은 그것을 실험을 하게 되고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해요. 즉 공식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항상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 공식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인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그래요. 뭐 우리 같이 뭐 역기를 들어 올린다거나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그것은 신체적인 운동이고 이제 여러 가지 물체 운동에서 운동은 movement, 영어로 이 movement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변하면 변할수록 위치도 변해요. 자,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 이것도 있죠. 그럼 그건 운동하지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운동하지 않는 거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위치도 계속 변해가. 그래서 그것을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체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체 운동 사례를 찾아서 이를 속력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자, 단원은 이제 우리가 속력,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등속 운동, 그 다음에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단원에서는, 두 번째 단원에서는, 소단원에서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1, 2, 3법칙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물리학은 수학적 언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수학에 있는 공식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간에는 이런 보통 속설이 있어요.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아니에요. 머리가 나쁠수록 더 깊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게 진짜 맞는 것일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해가지고 계속 파고들어요. 자,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상대성 이론을 뭐 26살 때 만들었는데 16살 때부터 10년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상대성 원리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 1%의 영감과 99% 노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었죠. 여러분들 물리학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물리학 책을 보세요. 두께가 너무 얇죠. 이렇게 그런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공식을 줄였어요. 한 50개 정도로 줄이고 옛날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공식이 약 150개 정도 됐어요. 물리학 원에서 나오는 공식이. 지금 3분의 1도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자, 운동은 속력 변화, 운동 방향 변화.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두 개 다 변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속력하고 속도. 자, 여러분들 이제 노트 필기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있는 대로 빨리빨리 파일을 넘기겠습니다. 화면을. 자, 속력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스피드.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데요. 물체의 빠르기는 1초 동안 몇 미터 갔지? 이거예요. 또는 똑같은 거리 100m를 몇 초에 달렸지? 이게 빠르기예요. 자, 그런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로 velocity. velocity예요. 그래서 이 약자를 따서 속력도 V로 썼었죠. 속력은 V. 근데 속도는 방향을 한꺼번에 나타내요.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함께 나타내는 물리량을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문자 위에 이렇게 작은 화살표를 하면은 벡터예요. 그래서 V 벡터 이렇게 읽고요. 이것은 속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도. 속력과 방향. 근데 속도는 바로 뭐냐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과 방향이 있어요. 자, 동쪽으로 몇 미터 per 세컨드, 서쪽으로 몇 미터 per 세컨드 이렇게 방향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화살표의 길이가 바로 벡터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벡터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속도하고 시간을, 속력을 이렇게 나타냈네요. 지금 현재의 처음 위치에서 마지막 종착점의 위치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그었어요. 직선으로 그었어요. 이것을 벡터라고 해요. 벡터, 변위 벡터라고 해요. 변위. 자,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뭐 이렇게 집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러니까 길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걸린 시간 동안 이 거리를 전부 다 합했어요. 이것은 속력이에요. 그래서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스칼라량,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시간분의 변화된 위치. 변화된 위치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게 변화된 위치예요. 그걸 변위라고 부르는데 이걸 속도라고 하고,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점은 뭐냐?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시 노트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한번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평균 속도하고 순간 속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마느냐예요. 순간 속도, 평균 속도는. 자, 속력이나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매 순간 바뀝니다. 우리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할 때 준비 해가 딱 하고 화약총이 울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빨라졌다가 이제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진 그것을 유지하다가 100m 가까이 오면은 이제 숨도 차고 다리도 풀리고 그래서 점점 속도가 약간 느려지고 그러죠. 이 속도가 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 바뀌는데 이때 100m 달리기를 평균 100m를 몇 초에 달렸냐예요. 우리가 너 100m 몇 초에 달려? 나 18초, 나는 20초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균적인 의미로 평균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도 평균 속도를 사용한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런데 어느 한 순간의 속력이나 속도를 순간 속력이라고 하고 순간 속도로 하는데요. 이거 말장난인 것 같지만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죠?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아주 빠르다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시간 t1, x축을 시간축으로 했고요. y축을 거리, 위치로 봤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t1 시각에 s1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즉, 여기가 3초일 때고 여기가 5초일 때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여기는 10m고 여기는 30m라고 가정해보자. 위치가. 원점으로부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쉽겠죠. 자, 이랬을 때 A점에서 B점까지, 그러니까 3초에서 5초 동안 평균 속력은 얼마냐? 이거예요. 평균 속력은 얼마냐? 그러면 T1하고 T2에서 평균 속력은 뭐냐? 이거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A하고 B를 직선으로 연결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속력도 되고 평균 속도도 되는 거예요. 방향을 하면은 평균 속도가 되고 방향을 빼면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초일 때 그 순간 속력은 얼마일까? 이걸 할 때는 이 그래프의 3초일 때 T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A부터 C, 접선의 기울기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력 또는 순간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균 속도는 직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나타내죠? T2에서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에요. X축이 여기서 이만큼 변했어. 여기서 이만큼 변했어. Y축은 얼마만큼 변했지? 이것만큼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요. T2-T1. T2에서 T1을 빼면 이것만 나와요. T2-T1 분의 X축의 변화량 분의 Y축의 변화량 S2-S1. S2-S1. 그러면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그러면은 선분 AD의 AD, 성분 AD분의 성분 BD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력이고 T1에서의 순간 속력은 바로 뭐냐? V 순간이라고 하는데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접선은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만약에 B점에서 순간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B점에서 순간 속력은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순간 속력은 AD에서 자, 접선의 기울기는 이만큼 Y축이 이만큼 변했죠. ADC만큼 CD만큼 그래서 선분 AD분의 C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걸 그 다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또 배웠는데 이것도 중학교 이상으로 안 나오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어렵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겁니다. 자, 가속도는 영어 단어로 acceleration. acceler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accelerator, 여러분들 아빠가 자동차를 출발할 때 accelerator를 밟아요. 그러면은 붕 하면서 앞으로 차가 이동하죠. 그럴 때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자, 그걸 가속도라고 해요. 속력이 변하는 거. 속력이 변하는 거. 속력이 일정하면은 가속도가 제로예요. 등속 운동을 하면은 또는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런데 속력이 점점 빨리 변하거나 속력이 점점 느려지거나 이런 것은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하면 이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속도가 변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속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분자의 시간, 분모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자, 속도의 변화량이란 델타 V 벡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V2-V1이 되겠어요. V2-V1.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라. 그러니까. 이게 속도 변화량이야. 자, 그래서 V1은 보통 V1은 생략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V2, V1. V 처음 속도를 또 이것은 V1-V0 이렇게. 예. V1 1초일 때의 속도, 이건 0초일 때의 속도 뭐 이렇게 처음 속도라고 불러요. V0를 처음 속도 또는 처음 초자를 써서 초속도라고 해요. 초속도 그러면 와 속도가 빠른가 보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초자가 처음 초자니까 처음 속력을 V0, 나중 속력을 V1. 처음 속력을 V1이라고 했으면 나중 속력을 V2 뭐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뺐어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뺐어요. 그러면 이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으로 나누자. 이게 가속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인데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는 아까 그래프의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이고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이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그래프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그래프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X축은 변함이 없이 시간이에요. Y축에 속도가 돼 있잖아요. 속도.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됐었죠? 속도가 아니라 위치였어요. 위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하는 대로 해야 되겠죠. 항상 위치는 ST 그래프라고 그래요. 타임. 시간을 타임이라고 그러죠. ST 그래프. 위치 그래프가 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것은 V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 VT 그래프.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VT 그래프, Y축부터 X축을 읽습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XY축이라고 하잖아요. XY. 그런데 우리 과학에서는 Y축부터 불러준다. 물리에서는 ST 그래프다. 위치 시간 그래프구나. VT 그래프다. 속력 시간 그래프다. 자,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예요. 가속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뜨다는 거, 이것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어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뜨다는 거 아까 뭐였어요? 속도였어요, 속도. 여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자, 그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는 VT 그래프라고 보겠죠. VT 그래프. 자, 이렇게 속도가 점점 아주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이렇게 아주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랬을 때 3초하고 5초 동안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A하고 B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직선의 기울기 값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이 시간의 변화량이야. T2-T1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V2죠. V2-V1 요거예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V2-V1. 그럼 여기서 이제 선분으로 나타내면은 AD, 선분 AD분의 선분 BD가 되겠죠. 선분 BD가 되겠죠. 자, 요것이 가속도 값이다. 그 다음에 이제 A점에서 순간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순간은 무조건 접선이야. 자, 그래서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AD, 요건 똑같죠. 그 다음에 요것밖에 안 변했죠. 접선은 CD. 이렇게. 자, 그러면은 순간 가속도 값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방향이 있는 벡터 성분이에요. 여기에 방향이 나오는 것은 항상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노트에서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합니다. 자세하게. 자,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큰 경우 가속도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아요. 점점점 속도가 이제 자동차가 출발을 했을 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러면은 가속도 방향은 앞방향이야. 운동하는 방향이야. 그래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은 가속도 방향과 뒷방향으로 넘어져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넘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 되겠어요. 근데 차가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아주 빠른 속도로 가다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잡았어.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죠. 그러면 가속도는 뒷방향이 되겠어요. 넘어지는 방향과 뒷방향. 자, 여기가 되겠네요. 속도가 3V, 2V, V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점점점. 그럴 때 처음 속도보다 나중 속도가 작은 경우는 가속도의 방향은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가 돼요. 이렇게 뒷방향이 되겠어요. 뒤쪽 방향. 자, 이제 여러분들 거기 해보기 나와 있는데 역학술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빗면에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나왔어요. 포물선 여러분들 이제 뭐 y는 이꼴 x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건 생략하고 마이너스 시간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는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요. 운동을 분석해 봤더니. 빗면에서 수레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자, 그러면 위치하고 시간, 속도하고 시간은 어떤 관계가 있더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므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순간 속력이 점점점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레의 위치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거죠. 포물선, 시간의 제곱. 자, 그래서 수레의 위치를 S는 T의 제곱에 비례한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수레의 속도는 시간에 비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V하고 T는 서로 비례 관계다. 여기서 이렇게 알파처럼 나타나는데 그걸 비례라는 식이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이걸 비례라고 그래요. 리본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은 것처럼 알파는 아니에요. 알파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알파라고 읽진 않죠. 이걸 비례한다라는 기호로 씁니다. 비례. 자, 그 다음 역학수로의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가속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가 아까 보니까 VT 그래프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기울기 값이 변하지 않죠. 일정했죠. 이 기울기가 가속도거든요.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노트에서 다시 설명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등속도 운동이란 지하철이나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무빙워크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요. 등속 직선 운동이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속력의 변화가 없어요. 속력의 변화가 없어요. 방향도 변하지 않아요. 방향도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등속도 운동인데 방향도 일정하니까 속도에서 그냥 등속 운동 이렇게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다음 등가속도 운동이란 가속도 값이 일정한 걸 말해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면은 가속도가 플러스 또는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면은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가속도가.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유낙하를 시키면 물체를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리면 어떠냐? 속력이 점점점 증가해요.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아래쪽 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자,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요. 그 값이 얼마냐? 9.8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력 상수 그러기도 하고, 중력 상수 그러기도 하고,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계속 변해요. 9.8m/s만큼. 1초 동안에 9.8m/s 증가하고, 그 다음 1초에서 2초 사이 또 9.8m/s가 증가하니까 2초일 때의 순간 속력은 19.6m/s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3초 동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27.3927, 27.38, 24, 29.4m/s가 되는 거예요. 29.4m/s가. 3초일 때 순간 속도가. 그래서 순간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헬기를 타고 공수부대로 갔어. 공수부대에서 낙하훈련을 해. 낙하산 등에 메고 헬리콥터나 또는 비행기에서 떨어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력이 엄청 빨라져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때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시간이 몇 초 후에 낙하산을 펴라 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공수부대들.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이제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능력껏 해라. 이게 이제 공수부대죠. 자, 등가속도 운동. 하여튼 일정한 비율로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말한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보면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기울기가 변함이 없어. 이렇게 기울기가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했어. 이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러고 VT 그래프.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해요. 속도 시간 모든 문제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은 해결이 돼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냐?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동거리가 돼요.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되거나 또는 변위라고 그래요. 변위가 돼요. 이동거리가 되거나 변위가 돼요. 그런데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냐?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가속도. 그래서 여기는 속도가 점점 증가했으니까 가속도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값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건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죠. 처음 속도가 낮은 속도가 크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의 전체 이 사다리꼴 모양의 면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 자, 그래서 이동거리를 구해보면 여기 가로, 세로 면적을 구하면은 V0 T죠. 여기 직사각형의 면적이 V0 T.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이 T. 높이가 뭐예요? VT가 되잖아. VT가 아니라 V-V0T가 되지, 여기가. 자, 그래서 아까 가속도 A는
t분의 v-v0라고 했는데 이 양변에 t를 곱하면 at는 이퀄 v-v0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것을 왜 at라고 했는가 봐봐. 여기가 v고 여기가 v0잖아. v가 여기 전체거든. v에서 v0를 빼주니까 요거이 나오잖아. 이게 바로 v-v0야. 높이가 v-v0가 높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at로 쓴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t, 높이가 at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2분의 1 at제곱.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동거리를 우리가 s라고 했으니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구나. 이 그래프 전체 면적이. 그래서 이거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두 번째 공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치하고 시간의 관계를 보세요. s하고 t 제곱으로 비례하죠. t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이. 포물선이 되겠죠? 자, 노트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공식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공식은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선생님이 칠판에서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노트 필기할 때 잘 보세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 갑자기 갑툭튀가 됐어요.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정리하면서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확인 1번. 직선상에서 2m/s의 속도로 달리던 민수는 6초 후에 속도가 8m/s가 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였다. 민수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네요. 자, 여기 보면은 가속도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요. 나중 속도가 8m/s예요. 처음 속도는 2m/s예요. 그래서 8-2가 되고 분자는 여기에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6초가 됐어요. 6초 동안 8-2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6분의 6이 돼서 1m/s 제곱이 된다. 그래서 가속도의 단위는 m/s를 다시 세크로 나누니까 여기 1분의 s 이래서 본분수 m/s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의 단위가 m/s 제곱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등속 원운동은 바로 뭐냐? 원 궤도를 그리면서 일정한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이것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은 안 돼요. 등가속도 운동은 방향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방향만 변해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만 변해요. 이것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근데 등자를 붙이는 건 아니에요. 자, 등속 원운동은 운동 방향은 원에 접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 자, 여기 보면 이쪽 방향, 방향이 계속 변해요. 이렇게. 방향이 계속 변해요. 근데 이 화살표 크기는 다 똑같아요. 초록색의 크기가 다 똑같죠.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계속 변해요. 자, 이것도 가속도 운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진자라고 그래요. 이게 추를 매달아서 실에 놓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걸 단진자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진자를 옆으로 당겼다가 놓아서 두 지점 사이를 속력과 방향이 바뀌면서 계속 왕복 운동을 하는 진자 운동을 주기 운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갑자기 주기 운동을 공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속도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같은 시간 동안에 이게 거리가 멀어지죠. 여기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속력이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는데 여기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밖에 이동 안 했죠. 이만큼 이동하고 여기는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이 간격이 같은 시간 동안 그리는 거. 여기는 속력이 느리고 여기는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잖아요. 속력이 빠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속력이 계속 변하고 방향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이렇게 변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방향 이렇게. 그래서 방향도 계속 변해.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운동이다. 진자 운동. 또 포물선 운동도 그래요. 포물선 운동도. 그래서 운동 방향 곡선 경로를 따라서 움직임으로 운동 방향이 계속 등속 원운동처럼 접선 방향으로 계속 변해요. 그러면 속력은 어쩌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지고 최저점에서 가장 빨라요. 그리고 양 끝으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요. 양 끝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력이 0이 돼요. 자,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한다.
단진자 운동이다. 포물선 운동도 똑같이 단진자 운동과 똑같이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해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해요.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이에요. 속력은 운동의 연직 방향은 위로 갈수록 속력이 감소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감소하고 아래로 갈수록 속력이 증가해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속력 변화가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이에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 수평 방향으로 등속 운동. 근데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만 속력의 변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체 운동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스릴 넘치는 스피드를 즐기는 번지 점프. 떨어지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한편 목마에 사람을 태워 빙글빙글 돌리는 놀이기구인 회전 목마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원 궤도를 그리며 회전하므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변한다. 그렇다면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비스듬하게 쳐올린 야구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 날아오르는 야구공을 야구 선수가 힘껏 쳐올리면 야구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이때 야구공의 속력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수평 방향으로 야구공은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야구공이 위로 올라갈 때에는 속력이 감소하고 아래로 떨어질 때에는 속력이 증가하여 속력이 계속 변하게 된다. 또한 야구공의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이 되므로 운동 방향도 매 순간 변하게 된다. 즉, 비스듬하게 쳐올린 야구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며 운동하는 동안 속력과 운동 방향은 모두 변한다. 이외에도 곡선 경로를 왕복 운동하는 시계추, 바이킹, 그네 역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교과서에 또 해보기가 나와 있는데, 스키 점프,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점프, 스키 점프죠. 여기서부터 이제 뛰어내리네, 점프를 하네요. 여기까지. 자, 이걸 운동 분석하는 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이 일정한 구간은 어디입니까요? 속력이 일정하고 B에서 C 구간만 일정하죠. 자, 그 다음에 속력만 변하는 운동은 A에서 B 구간. 그 다음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동시에 변하는 운동 C에서 D 구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배웠던 거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뭐라고 그래요? 가속도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른 이 빠졌네요.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등가속도 운동이란 속력만 변하는 운동. 속력만, 속도만, 그러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고 속력만, 크기만을 변하는 운동.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만 변하는 운동, 등속 운동이 되겠죠.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변하는 거, 진자의 운동, 단진자 운동과 근해 이런 거 단진자죠.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 야구공의 운동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은 포물선 운동과 진자의 운동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첫 단원을 끝내고 이렇게만 하고 수업을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한 달이면 거의 진도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죠.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주 스펙타클한 이제 공식과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역학 문제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 예, 농구를 예를 들게요. 농구를. 야, 농구 골대 1m에서 슛 이렇게 하면은 골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과서예요. 그런데 수능 시험이랄지 각종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 5m 떨어진 곳에서 슛을 하게끔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교과서에서 가르쳐 준 내용만 믿고 수능 시험 봤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 낭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수준을 좀 더 점차적으로 높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 필기 준비해 주시고 계속 오리엔테이션 했듯이 노트 필기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